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 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재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연사로는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는 PLC, TMBT 파트너 변호사이신 조익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익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주재 기업을 자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재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기에 개인정보가 지재권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의료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를 좋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재권의 영역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는 아주 많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있어서 이제 GDPR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GDPR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자문도 많아졌고요. 우선은 이제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되어서 정보사고라고 하지요. 유출이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는데 그것은 IT 기술의 발전 때문에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예로 드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모방, 예를 들어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지재권으로 어떻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해서는 사실은 오랜 전부터 이렇게 입법도 다양했고, 그리고 이 보호가 가능하지 아닌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움직여가는 그런 기술이라면 그것은 특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그런 특허 이외에 다른 지재권 보호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치료제의 이름을 기존의 제작처럼 이렇게 좋은 상표로 보호하는 방법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약의 브랜딩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의 특징은 하드웨어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그 하드웨어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또 친숙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상업적으로도 어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디자인 보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특허 기술뿐만도 아니고 상표 및 디자인으로도 해당 기술을 또 보호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이제 대표적 분야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도 들으셔도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약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화학적인 약이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서 사람의 긴장을 낮추는 게임도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고요. ADHD 같이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게임 치료제를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반지와 같이 심전도를 조정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그런 디지털 치료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도 여타 다른 나라 못지않게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접근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특히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게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 굉장히 그 잠재력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국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사들하고 만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일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치료제가 유럽에 출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디가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치료제 법이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디가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의 게준타이즈 안벤중이라고 해서 디지털 세라퓨틱스라고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것 자체도 지금 이제 새로운 분야입니다. 독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한국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사람의 실험이 인체 실험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직 개발 자체도 어려운 점인데, 독일에서는 이 개발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개발해주면 1상, 2상, 3상의 복잡한 화학적인 제품과 제약과는 달라 바로 이제 그 시사에 출시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독일의 진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말씀하신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면 독일이나 유럽 시장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디지털 치료제는 그 게임과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출시한다는 것은 옛날에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독일보다도 훨씬 그 게임 출시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를 퍼블리싱하는 일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유럽의 회원국가가 아니지만은 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적응성 평가를 받아서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보 안전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이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치료제 산업은 유럽을 겨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블루오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뛰어난 IT 기술과 뛰어난 정보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분들, 특히나 유럽 시장 진출을 한번 또 고려해 보심이 적당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내 기업분들에게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치료제의 그 개척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아니고 또 대기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마인드를 많이 가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우선은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디지털 치료제는 옛날에 제약 개발과는 달라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수고가 매우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디지털 치료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국에서도 사용을 하시고 또 미국 진출에도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도 이미 개발했던 그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간단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익재 변호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기업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유럽 시장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진출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된 특허 기술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국 특허청 및 코트라에서도 관련된 분야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